안녕하십니까. 안세기변의 대표 박인종 회사입니다. 오늘 제 132강은 법인의 과세소득 계산을 위한 세무지원사항으로서 각종 입금사항 또는 입금물산입 또 송금사항 또 송금물산입사항인데 속전속결 법인세법 제2강으로 해서 법인세법을 2개의 강의로 끝내려고 합니다. 물론 법인세법이 법전만 한 500페이지가 되고 법인세 해설서를 쓰는 사람들이 수십만 회계사들이 있는데 다 한 1000페이지씩은 됩니다. 온갖 법인의 지출에 대해서 입금 및 송금 사항을 규정한 책들이죠. 또 어떤 것은 뭐 해설한 책들인데 어떤 것은 그래서 그냥 법인세법 상세해설 이렇게 써 있기도 하지만 이제 입금 사항 및 송금 사항 해설 이렇게 써 있는 경우도 있고 그게 중요하니까 첫 시간에 배운 법인세법 과세 전체적인 절차도는 뭐 그냥 프로그램에 이미 다 그 서식에 다 칸칸이 있어가지고 기재만 하면 되는데 입금 및 송금 사항은 회사의 1년 동안의 총 재무제표를 완벽히 이해하고 거래 건별을 전부 다 건건히 봐야 되기 때문에 대개세법을 철저히 봐야 되고 그걸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한 개괄적 모습을 역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 구체적인 것은 법전을 보고 또 각종 해설서를 봐야 되는 것이지 이 강의로 도저히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이 강의를 하려면 너무 지루해서 강의를 아예 안 보는 문제가 생기니까 아예 안 보는 것보다는 잠깐이라도 보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우리 안세에서 나가는 안세지경전의 법인세법 개요에 이 전화 주간지에 나가는데 19페이지에 이렇게 쭉 입금 및 송금 사항이 잘 써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확 찍어 놓으세요. 오케이? 자, 이거는 제가 다시 이것뿐만 아니라 절차를 한번 써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강의 들은 거가 있는데 복습하는 차원에서 회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먼저 이 법인세법이 어떤 손익이 나오려면 기업에 회계 처리한 손익계산서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전 순이익이라고 그래요. 이건 이제 회계상 세전 순이익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다 이제 세무조정, 이거 협의의 세무조정이라고 하고 이 모든 걸 포괄해가지고 세감면 공제까지 하는 걸 광의 세무조정이라는데 일반적으로 세무조정하면 광의 세무조정이지만 그 중에서 입금 및 송금 위주로 하는 것은 협의의 세무조정이라고 해서 오늘은 협의의 세무조정인 매출, 매입, 구입, 지출, 급여 등 각종 원가와 수입 항목과 원가 항목에 대해서 입금과 송금이 어떻게 비교되느냐 이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죠. 원래 이제 개인은 24시간 잠도 자고 또 누가 뭘 하는지 모르니까 소득 원천설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것만 과세하죠. 구체적으로 열거한 것이 이제 소득세법에서 우리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뭐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연금소득 여기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대 소득이 이제 종합 합산이 되는 것이고 합산. 나머지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은 이거에 합산하면 너무 세금이 올라가니까 별도로 분류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개인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소득과 이렇게 되는 거 외에는 이런 마яр이 안 되면 과세가 안 돼요. 그러나 법인은 반대로 순자산 증가설에 의해서 순자산이 어떤 형태든지 증가만 되면 즉 법인이 어쨌든 돈이 뭔가를 들어와서 되면 그래서 원가 빼고 차익 빼고 순자산이 증가되면 무조건 과세다. 모두 과세. 이런 데에서 이건 이제 순자산 증가설이니까 이제 원칙 열거한 게 아니라 포괄주의 과세를 하고 있어요. 포괄주의로 과세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럼 이제 포괄주의로 과세하는 그 법인세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회계상 회계 기준을 준수에 따른 수익은 회계 기준은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수익은 가급적 실현, 리얼라이즈요. 실현. 눈에 보여야만 눈으로 보는 것이죠. 볼견자에다 왕을 눈으로 딱 보는 것 같이 이렇게 볼 정도로 돼야만 인식해라. 대신에 비용은 안 보여도 뭔가 발생만 하면 발생이라는 것은 뭐 어쨌든 뭔가 발사만 되면 아니면 뭔가 느껴지기만 하면 인식해라. 이것이 바로 보수주의라고 그래요. 보수주의. 그래서 이것은 수익은 과대 계산하지 말고 비용은 과소 계산하지 말라. 즉 수익은 잘난 척하지 말고 비용은 숨기지 마라.
비용이 될 만한 것은 빨리 노출시키고 수익은 완전히 내 손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게 원칙이죠. 그렇지만 이거를 안 지킨 게 이제 뭐 요새 한참 말 나오는 삼바 사태와 같은 것들이죠. 이게 과연 이 시가총액이 4조가 되냐 안 되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있는 것이죠. 아직 안 되면 좀 기다려라 이래야 되는 것인데 그걸 인식했으니까 금융당국은 아직 실현도 안 됐는데 너무 과잉하게 잡았다 그런 얘기고, 기업은 뭐 앞으로 될 건데 될지도 모르는데 왜 그렇게 또 남들이 평가했는데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그래서 맞대립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법원의 판사가 또 판결을 해야 되는 복잡한 문제가 생긴 것이죠. 자, 보수주의가 대원칙이다. 보수주의. 잘난 척 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법인세법에서는 아예 이것을 이제 서로 헷갈리니까 아까 말한 그 5페이지의 법정의 규정 또 1000페이지의 해설서 같은 거를 보아해도 모자랄 정도로 법인세법에서는 수익 비용에 대해서 매 건에 대해서 권리의무 확정주의가 되는 건을 다 일일이 규정하고 해설도 하고 얘기도 보내고 판례도 나오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주의가 대원칙인 회계의 재무제표하고 권리의무 확정주의가 이거인 거하고는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원래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무조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회계산하 세무사들이 3월 말 되면 세무조정하라고 정말 밤을 새워도 모자랄 정도로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세무조정이다. 그런 얘기죠. 게다가 조세감면 특례법, 촉진제도 등등이 많이 있어가지고 무조건 회계의 이익하고 세법의 과세소득은 차이가 나게 되게 있기 때문에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세무조항이 있는 것이죠. 자, 다시 기업회계 들어가면, 기업회계는 어쨌든 대체평균 복지부기 원리에서 이제 그 같은 거래에 대해서 왼쪽 오른쪽에 매출이면 왼쪽 외상 매출금, 오른쪽 매출, 또 매입이면 왼쪽 원재료, 또 오른쪽에 외상 매입금 아니면 현금, 이렇게 무조건 복식부기로 하게 돼 있으니까 단 두 건의 거래만 있어도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상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년 동안에 총거래가 다 기입되는 게 총계정 원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계정별 원장도 있고, 이런 거를 이제 다 합해서 하면 합계장액 시산표가 나와요. 그래서 합계장액 시산표가 이렇게 이제 이게 합계장액 시산표, 합전 시산표. 그래서 잔액만 낸다면 이제 계정 과목이 가운데 쭉 써 있고, 쭉 해서 현금부터 기계, 토지, 뭐 매출, 매입, 원건비 이렇게 써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심비기로 쫙 돌리면 상층부로 뜨는 게 있어요. 이렇게 뜨는 거. 이거는 이제 다음 연도도 쓸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금액입니다. 현금 만져지죠? 기계 만져지죠? 부채 만져지죠? 갚아야 되니까. 이거 안 갚으면 그냥 도망가는 게, 잠수를 타거나 아니면 뭐 어쨌든 갚지 않으면 아니면 이제 신용불량 회복위원회에 가서 불량 선언하고 뭐 하지 않으면 어쨌든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만져지는 것들은 재무상태표가 돼가지고 다음 연도에 활용하는 것이고, 밑에 있는 매출 매입, 원건비 이런 것도 이미 줬어요. 추억소의 개념, 퇴직층, 이건 이제 손익계산서 형성이 돼서 손익계산서가 되는 것이죠. 손익계산서. 그래서 이 위에 합계장액시산표에 위에 뜨는 부분만 이렇게 갈라다 가면 위에 뜨는 요 이만큼이 여기는 자산이고, 이쪽에는 이만큼이, 이쪽에는 부채예요. 그럼 차익이 자동으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는 손익계산서라는 이름을 붙인 계정을 갖다 꽂아놔요. 이거는 이제 원래부터 순이익이라는 게 태초에 하느님이 창조한 게 아니고, 그냥 자산 재무상태표의 왼쪽과 오른쪽 차이가 있으면 자동으로 순이익이라고 얘기를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검산하기 위해서 손익계산서도 똑같은 순이익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 합계장액시산표에 이게 돌리다 보면 이제 밑에 가라앉은 퇴직층, 기억 속의 개념, 추억 속의 개념. 매출도 추억이죠? 매입도 추억이죠? 이미 매입해서 먹고 다 했는데 뭐 추억 속, 상대방한테 갔잖아요? 추억 속의 개념은 여기서 여기까지 요만큼이 이 총액 이 수익이 되는 것이고, 이쪽에는 지출이 이건 이건 이제 A라고 치고 요 B라고 치면 이 지출이 여기 B가 있는 것이에요. B가 여기 다 들어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럼 이제 자동으로 또 이 C인 수익하고 B인 비용 차이가 이 순이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 금액은 같은 이쪽에 가하고 이쪽에도 가. 이건 위로 뜬 거고 이건 밑으로 내려앉는 거지만, 이것도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다시 밑으로 가라앉지 않습니까? 똑같이 똑같은 금액이. 이 똑같은 금액이 나오면, 내가 회계상식상부터 제대로 만들었고, 여기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제대로 나왔다는 걸 검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재무상태 손익계산서 나오는데, 세무조정은 주로 손익계산서상의 각종 항목을 봅니다. 그래서 세무사나 회계사들은 3월이나 2월에 각종 매출, 수익, 비용, 이용, 차익, 원가 비익을 다 꼼꼼히 까봐요. 꼼꼼히 까봐서 다 일일이 물론 이제 다 아는 감이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제 없고, 문제 있는 것도 이제 회사한테 물어보면 회사들이 이제 이렇게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각 비용을 까면 이제 이 중에서 입금사입상, 입금이 안 되는 사항, 송금사항, 송금 안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를 손익계산서를 이제 이렇게 제가 확대해서 이 손익계산서를 좀 2배로 확대해가지고 회계기준상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만들면 이제 이 중에서 총 수입, 매출, 수익 중에서 쭉 하다 보면 어떤 사항은 입금, 세법상 입금 불산입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입금 불산입사항은 이 수익에서 빼는 걸로 하게 되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게다가 또 어떤 경우는 이 세법상 입금 산입사항이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이제 입금, 총 입금이 되는 거예요. 총 입금 해서 또 이제 이 비용 원가 중에서도 어떤 비용이나 원가는 송금 불산입되는 게 있어요. 세법상으로 송금 불산입 이걸 빼고 또 어떤 또 비용은 이제 송금 산입되는 게 있어요. 플러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세무상 이제 총 손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총 입금하고 총 송금을 빼면 이 회계상의 당기순이익이 아니고 세법상의 당기순이익인 요 빨간 표시가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요것이 회계상의 당기순이익 까만 표시하고 같을 수도 있지만 하셔도 10만 원이건 2만 원, 만 원이건 틀리게 돼 있어요. 왜냐면 세무조정이라는 게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입금사리 이런 것들이 다 금액이 크게 왔다 갔다 하니까 다 틀리게 돼 있죠. 그래서 과수. 그러나 장단기적으로 수십 년을 치면은 비슷하게 올라갑니다. 비슷하게. 그러나 그때 조세감면 혜택을 많이 받으면 더 과세소득이 올라갈 수도 줄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다른 연도에 환입이 되면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쭉 그렇게 해서 이제 기업회계상의 이익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세무상의 손이익은 이제 좀 틀리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혜택 받을 때는 세무상 이익이 적고 다시 이제 이게 토해낼 때는 플러스가 되고 다시 마이너스가 됐다가 플러스가 됐다가 해서 이거를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된 거의 총합이나 이렇게 해서 파란 거의 총합이나 거의 비슷하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상 수익 대응을 이제 하는 것인데 그러면 각종 수익과 입금하고 송금 중에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입금사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순자산 증가세를 여기 있는 모든 매출 수입 이런 것도 다예요. 이 모든 이익, 항행차목, 영업수입, 매출, 수입, 수수입, 임대료, 평가차익, 고정자산 차익, 무상, 수중익, 채무면직, 송금산입에 대한 반환액, 또 배당 분배금, 의제, 간주입금, 이 간주임대료 등등과 같이 뭔가 이 과세 수입 소득에 플러스를 시켜야 할 항목들이 여기 있고 일반적으로 손익계산서의 대부분 손익계산서의 주력 항목이다 이런 얘기. 주력 항목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한 대응에 대한 송금산입이 이쪽인데 이제 이건 순자산 감소거래, 이건 순자산 증가거래인데 이쪽 손익계산서에 있는 대부분의 원가, 비용, 급여, 지출 항목들이 여기다 있습니다. 그래서 재반, 제조, 생산, 공사원가, 업무사 비용, 원료, 매입액, 판매 부대 비용, 매출하는 장려금, 인건비, 복리후생비, 퇴직보험료, 수수, 금융비용, 대손금, 퇴직금 한도액 범위액, 폐기물 준비금 금액, 장식용, 소액 미술품. 이건 원래 자산이지만 장식용으로 소액 미술품은 비용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인데 이것들은 다 이 손익계산서의 원가에 그대로 써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아닌 거를 골라내는 것이 송금불산입니다. 또 이 수익 중에서 아닌 것을 골라내는 것이 입금불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입금불산입을 보면 입금 중에서 아닌 거를 보면 주식 발행 초과금, 액면 초과액 이런 것들은 이제 주발초 금액이 자본금상 여기 대차표에 여기 자본금으로 들어가 있지만 때때로 이익으로 처리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입금에 불산입한다. 왜냐면 주주가 낸 종잣돈인데 종잣돈을 입금으로 잡아가지고 법인세 25% 내게 하면
종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싸게 날 수가 없잖아요. 종자를 이렇게 심었는데 25%를 잘라버리세요. 그러면 저 종자가 됩니까? 안 되죠. 감자 차익. 감자를 캤을 때의 차익이 아니라 자본을 감았을 때의 차익. 투자 전환 차익, 이월 입금, 법인세 환급 충당액, 광원합 환급이자. 세금은 광원합해서 환급하는 직권유만 이자를 받는 것도 억울한데 그거를 법인세 내라고 하면 안 되니까 이거 입금물산입. 상장법인의 배당이익의 30%. 이거는 뭐냐면 이중과세가 되니까 상장법인이 배당할 때 그 다른 법인이 또 법인세를 내면 그 이미 법인세를 낸 소득에 대해서 또 다시 법인세 20% 내고 또 내면 이거 몇 번만 가면은 그냥 뻑다구도 안 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중과세를 위해서 입금물산입. 지분율 80% 이상 초과 지주회사의 배당액에 대한 100%. 이것도 마찬가지. 지주회사는 이제 이렇게 지주회사가 있는데 각자 회사가 배당을 해서 이걸 법인세를 내고 나서 배당을 한 건데 이걸 또 법인세 받아버리면 쪽다고 국물밖에 안 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해서 100% 입금물산이 돼서 나중에 여기서 배당을 할 때 과세한다. 그런 얘기예요. 상생협력 배당. 이것도 상생을 하는데 여기다 이 배당을 다 과세를 하면 또 법인세 내고 또 내고 그러면 누가 반갑게 맞이하겠습니까? 부가가치 매출세는 당연히 매출세를 내는 것이고 자본지분 감액에 대한 배당 등 뭐 이런 것이 이제 입금인데 뭔가 순자산이 증가된 것 같은데 입금의 불산입하는 그런 항목들이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송금 불산입 항목들 이건 이제 비용인데 거기다 비용 처리했지만 뭔가 반영했지만 아니라고 세무에서 부인하는 거예요. 비용 처리한 이후 처분한 이건 배당이니까 비용 처리했다더라도 안 된다 그런 얘기고 임원급여나 퇴직금의 한도 초과 임원들은 이제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한도 초과액들은 송금에 불산입한다. 벌가금, 가산세 이런 것들은 이제 송금 불산이에요. 왜냐면 이제 벌금이 100% 냈는데 벌금을 100% 아프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걸 법인세를 비용을 인정해주면 25%를 들려서 벌가금을 25% 빼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송금에 전액 불산입한다. 가산세도 마찬가지고 부가세 매입세는 부가세에서 매입세 공제 받아 먹어야 되죠. 무관 경비, 무관이잖아요. 무관이니까 비용 인정 안 해주고 충당 한도 초과, 불분명 이자 뭔가 축축하잖아요. 불분명, 무관, 기부금 한도 초과, 감가비 한도 초과, 차량비 한도 초과 이것도 지나치게 집에서 쓰지 말라. 접대비 한도 초과,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거 뭔가 비용 중에서 축축하거나 불법적이거나 뭔가 냄새가 나는 항목들은 송금불산을 통해서 과세소득을 극대화시키고 또 이런 행동을 억제해서 사회에서 나쁜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나쁘다기보다는 좀 과잉 지출이나 과잉 소비하지 말고 법인이 이걸 튼실해서 법인세를 좀 많이 내면서 재무구조를 튼튼히 해라 뭐 이런 차원에서 저렇게 이제 송금불산의 항목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수백 페이지에 해당하는 것을 요구 항목으로 했는데 이번에 보면 뻔한 것은 입금, 뻔한 송금은 알아요. 그런데 이제 송금불산, 입금불산 이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중과세를 억제하기 위해서 입금불산입을 하고 송금은 이제 사회에 불급한 과잉 지출이나 또 소비성 지출, 음성적 지출을 규제하게 송금에 불산입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손익계산서에서 이렇게 툭툭 튀어나와가지고 과세소득이 달라지는 것이니까 회계상의 순이익하고는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도록 돼 있다. 그것이 세무조정이다. 그것이 3월 말까지 지출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이제 상장부에 대한 감사가 이제 너무 복잡해지고 하면 한 달 연장해 주는 것도 가능하도록 법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여러분들은 3월 말이나 4월에 세무조정에 진력을 다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윤정 회사였습니다.